월요일 유튜브 쩌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네, 오늘은 6월 1일 일요일이고요. 그러면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여기 이 더 가이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지금 하버드 대학교를 중점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또 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만 이렇게 또 열심히 이 압박을 하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그러면서 여기 이제 더 가이디언 뉴스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에 지금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다.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없는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. 졸업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가버 이 하버드 대학교 이제 총장이 유학생들을 이렇게 또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렇게 이 유학생들을 이제 환영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유학생들을 지금 입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하지 않았습니까?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이 하버드 대학교 이제 총장이 반박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이제 국제 학생을 유학생들을 이제 권한을 이렇게 또 철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. 그리고 더 넓은 차원에서 미국 이제 대학교들의 이제 엘리트 대학교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엘리트 대학교들, 특히 진보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 대학교들에 대한 이 조직적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의회, 언론, 법률 회사, 문화기관 그리고 이제 대학교들의 여러 이제 주요 기관들을 이렇게 또 상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다.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굴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지금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학교 내에 이제 사상을 이렇게 또 감시를 이렇게 또 하는 거. 지금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진짜 이해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없고, 그리고 이제 정부 기준에 따른 사상의 이제 다양성을 이렇게 또 확보를 이렇게 또 하는 거, 그리고 이제 헌법적 학문 자유를 지금 침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는 이제 정면으로 반대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30억 달러 규모의 3 빌리언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그 세제 혜택, 그 박탈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,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들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을 제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.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이제 자금줄들을 하나둘씩 계속 이렇게 또 자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법적 대응을 지금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의 긴급 중단 명령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또 부추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, 그리고 차별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특히 이제 백인들을 이렇게 또 차별을 하고 있고, 아시아계 사람들을 이렇게 또 차별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, 이성애자 남성들을 이렇게 또 차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성적 순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자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영향을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또 많이 보고 있다. 그리고 진보적인 이념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강하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 고등교육 기관을 이 대학교 같은 것들을 지금 이 굴복을 이렇게 또 시키고,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반대 세력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하는 권위주의적 시도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막대한 기부금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. 5,300억 달러 규모의
기부금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맞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다른 대학교들은 이 하버드 대학교처럼 굉장히 많은 이 기부금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굴복을 하는 그런 이제 대학교들도 이렇게 또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반대 세력을 뭐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교들을 굴복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헌법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지금 이번 이 싸움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,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의 것을 이렇게 또 지키면서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학문의 자유가 억압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전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, 내면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순히 특정 정책을 이제 위반을 해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, 권위주의적 이제 정치 전략과 문화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권력 균형을 지금 재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이 저항의 중심인 이 하버드 대학교이지 않습니까? 이 엘리트 대학교를 지금 무력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런 이 하버드 대학교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대학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명문 대학교들이지 않습니까? 진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, 학문적 자유가 굉장히 강하고 다양성, 비판적인 사고를 중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, 중요하게 이렇게 또 여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이제 정권에 대한 이 저항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뭐 학자들이나 뭐 법률가들이나 뭐 언론인들,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그 엘리트 집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 같은 그런 이제 명문대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나 이 명문 대학교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지성, 그리고 이제 대중의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또 씌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을 지금 대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는 지성을 이렇게 또 대변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,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엘리트 집단이라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대중의 대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버드 대학교는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대표를 하는 엘리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? 금수저, 뭐 좌파 지식인, 뭐 깨어있는 거, 뭐 워크,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인데,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, 내가 바로 대중이다, 얘네들은 엘리트들인데 얘네들이 콧대가 너무나 이렇게 또 높아가지고 우리들을, 미국에 있는 이 대중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또 씌워가지고,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? 지지층들을 지금 결속을 지금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반지식 정서를 이렇게 또 이 자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버드 대학교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문화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,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미적이다, 미국에 이제 반한다, 반미적이고, 그리고 반이스라엘적이다, 거기에다가 친중국적이다 라는 그런 이 프레임을 이렇게 또 씌워가지고 이 낙인을 이렇게 또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또 찍으면서 보수층들의 문화전쟁에 지금 감정의 불을 이렇게 또 지르고 있다
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편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또 집결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함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. 보수층들 그리고 대중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. 이 엘리트 집단들이 우리들을 굴림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한테 뭐뭐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들한테 뭐 사태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대중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랑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특히 이제 유학생들 규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을 이렇게 또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보수층의 이제 정서와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고요. 항상 이 보수층들 그리고 뭐 백인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뭐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이제 명문 대학교들에서 우리 백인들을 좀 이제 배제를 이렇게 또 시키면서 오히려 우리 백인들이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들한테 좀 더 이제 보수층들 있지 않습니까? 백인들 이제 보수층들을 더 결집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측근들은 이 좌파 기관들을 점령을 이렇게 또 하겠다. 그리고 파괴를 이렇게 또 하겠다. 디워키피케이션을 이렇게 또 해버리겠다. 이 워크라고 해가지고 무슨 깨어있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좌파적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뭉개버리겠다. 라는 그런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랑 측근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연구 자금들을 끊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세금 면제 그런 지유를 지금 박탈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이제 돈을 안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? 돈을 안 들이고 그리고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 세금을 이렇게 또 거두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그 돈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돈을 이렇게 또 무기로 삼아가지고 대학의 자율성을 지금 악화를 시키고 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자금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는 그런 대학교는 없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부금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강력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흔들 수 있다. 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또 나온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굴복을 할 것이다. 라는 계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효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가 만약에 이제 무릎을 꿇는다. 그러면은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. 라는 그런 이 계산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공격을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이 정책 분쟁이 아니라 이 엘리트 빈 이 반 엘리트 좀 이제 크게 이렇게 또 봐가지고 엘리트 빈 이제 반 엘리트를 이렇게 또 이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대변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자유주의랑 그리고 이제 관료주의의 대결이다라고 하면서 상징적이고 이제 전략적인 전선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굴복을 이렇게 또 시킨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더 이렇게 또 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또 이제 대중들,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이 엘리트 집단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이제 트럼피들은 이렇게 또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진짜 트럼프 대통령 진짜 모르겠습니다. 지금 많은 것들을 막 휘저어놓고 있는데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를 이렇게 또 휘저어놓고 있는데 과연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또 흘러가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은
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CNN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좀 이제 많은 이 뉴스들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, 이 미국의 경제가 이제 나락으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다.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이 압박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. 라고 이렇게 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리도 굉장히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 재정적으로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서 물가 상승을 지금 유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이렇게 또 커지게 되면서 소비자 심리를 지금 위축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952년도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이제 수많은 소비자들, 이 미국인들의 이제 가계 부채가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채무 불이행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자동차 대출 같은 것들이나 신용카드들 있지 않습니까? 연체율이 지금 현재 14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그 상환 유예를 이렇게 또 한 것을 종료를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스튜던 론 같은 그런 이제 연체율이 1%에서 7.74%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 재정적으로 이제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런 막 갓 졸업한 그런 학생들이나 이 학자금 대출들이 이렇게 또 있는 그런 이제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또 갚는 게 불이행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이제 못 내가지고 조금 이제 미룬다고 하면은 신용 점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. 한 150점에서 한 180점까지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임금이 압류까지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소비하는 것들은 이 미국인들이 또 이제 잘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Buy Now Pay Later 같은 것들을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좀 이제 부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쌓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럭셔리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식료품을 이렇게 또 구매를 하는 것까지 Buy Now Pay Later 시스템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빚을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지금 예전에는 뭐 전기 제품들이나 뭐 가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사는데 쓰였던 이 Buy Now Pay Later를 생필품을 이렇게 또 구매하는 데까지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인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지금 이런 신호가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위축이 이렇게 또 우려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쓸 돈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지금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저축을 지금 더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로도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소비와 이 투자가 위축이 지금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 경기 침체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이 리세션까지 아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 압박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돈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경맥동화가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도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
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 비즈니스 인사이더 여기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월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월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진들을 이렇게 또 공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이렇게 또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실제로 이 월마트들에 있는 이 물건들의 이제 가격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을 지금 공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월마트뿐만이 아니다라고 한다고요. 탈겟 있지 않습니까? 탈겟에서도 지금 이 물건들의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또 널리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일부 품목들은 최고 한 45%나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최근 들어가지고 뭐 SNS 서비스들이나 뭐 게시판, 레딧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, 지금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주라식 파크 장난감이 원래는 $40였는데 55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뭐 거의 뭐 40%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하고, 그리고 어느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$35였는데 그런데 이게 $50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. 한 43%대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. 그리고 뭐 낚싯대 있지 않습니까? 뭐 낚싯대 같은 것들도 한 뭐 $60였는데 뭐 거의 뭐 $85까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45%가 이렇게 또 올랐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 그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뭐 거의 한 달이죠. 거의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매겨둔 관세 145%가 이렇게 또 먹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한 그 물건들이 거의 없었거든요.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겠죠.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뭐 관세 145% 이렇게 또 먹고 그 145%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낮추기는 낮췄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확실히 더 높은 30%의 관세를 지금 이렇게 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이제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의 CFO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관세율이 아직도 너무나 높다. 30%는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나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품목들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가 이따 트라이프 업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테리프 너네들이 내라. 너네들이 이제 관세를 부담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월마트가 자선 사업 업체냐고. 월마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그 관세에 대한 그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또 전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탈겟도 우리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 탈겟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DEI 정책에 이렇게 또 철폐를 하라는 거 바로 이렇게 또 따라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탈겟은 보이콧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돼가지고 좀 이제 판매가 좀 많이 이렇게 또 낮았거든요. 그래서 매출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은 우리는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후의 수단까지 이렇게 또 남겨놓겠다 가격 인상은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처럼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.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뭐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마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에서 이렇게 또 팔리고 있는 제품들 한 60% 정도가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이 월마트가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소매 업체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레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탈겟 있지 않습니까? 탈겟에서는 또 다른 매시브 보이콧이 이렇게 또 이어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제가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탈겟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DEI 정책에 이렇게 또 철폐를 이렇게 또 하라는 것을 바로 이제 거의 바로 이렇게 또 따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탈겟에서는 DEI 정책을 굉장히 축소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탈겟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탈겟은 DEI를 좀 너무나 많이 처음에 했었거든요. 예전에
DI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하고, 흑인들 뭐 제품들을 더 이렇게 또 많이 받아들이, 흑인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그 물건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오고,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서 더 나아가가지고 LGBTQ들에 대한 그 물건들도 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런트에다가 이제 전시를 이렇게 또 해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백래시가 엄청났습니다. 아니 특히 이제 백인들 뭐 좀 보수층들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피들,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, 아니 타겟은 뭔데 LGBTQ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앞에다가 두느냐라고 하면서 백인들 보수층들에서 굉장히 많은 백래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, 그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지지층, 이 보수층들에서 타겟을 이제 보이콧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타겟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,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좀 따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한번 된통 당한 게 있으니까,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척하면서 DEI를 다 이렇게 또 철폐를, 굉장히 축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, 그런데 요번에는 또 이제 반대 세력인 뭐 흑인들이나 뭐 진보 선양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이 타겟을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해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타겟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DEI 같은 거 너무나 이렇게 또 넓히다 보니까 LGBTQ들까지도 이렇게 또 포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, 그때 백래시가 있어가지고 불매운 운동이 있었는데,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또 이제 다른 그런 행보를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, 또 이번에는 뭐 진보 선양에서 이 타겟을 이렇게 또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이 타겟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매출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데, 그런데 요번에 이 보이콧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. 뭐 LGBTQ들이나 뭐 흑인 커뮤니티 관련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타겟해서 이제 종료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이 DEI를 이렇게 또 축소를 하면서, 그러다 보니까 보이콧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 매출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감소를 했는데, 그런데 이제 피플스 유니언 그 USA라고 하는 이 보이콧을 이렇게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그 그룹에서 이제 6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또 이 새로운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타겟은 이 기회를 줬다, DEI 같은 거 이렇게 또 축소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이콧을 이렇게 또 보여줬는데, 불매운동을 이렇게 또 했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타겟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었다라고 하면서 영구적 이 보이콧을 이렇게 또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타겟은 또 다른 불매운동이 지금 이렇게 또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다음부터 DEI 같은 거 다 철폐를 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, 이제 타겟은 전에 좀 이 백인들로부터 보수층들로부터 좀 이제 많은 질타를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DEI 축소 바로 이렇게 또 해버렸는데, 그런데 요번에는 소비자들, 뭐 흑인들이나 LGBTQ들이나 뭐 DEI를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 불매운동을 이렇게 또 이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불매운동에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감소를 하고, 고객들도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감소를 했다. 그런데 이 타겟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제 보이콧이 이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, 지금 이 타겟은 또 다시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또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타겟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부에서도 뭐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, 외부에서도 이렇게 또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, 이 이미지 회복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, 좀 이제 많이 힘든 게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고요. 이 12시가 지나자마자 6월 1일이 이렇게 또 되자마자 12시 45분쯤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켄타바라고 하는 카운티에서 어느 주택 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고 한다고
합니다.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되면서 12명이 총에 이렇게 또 맞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11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부상을 당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디서 이렇게 또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티가 또 이렇게 또 열리고 있었다고 하네요. 이 어느 이제 주택에서 파티가 이렇게 또 열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제 모인 곳에서 누군가 이렇게 또 다툼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 이제 총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총을 꺼내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간에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아직 한 9시간밖에 안 지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.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, 역시 미국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또 많이 모여 있고, 그리고 이런 이제 파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술이 들어가고 누군가 시비가 붙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총을 차고 있다.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런 파티 같은 거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파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총 같은 거 잘 항상 이 검사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. 메탈 디텍터 같은 것들 주택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총기 문제는 미국은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이제 너무나 답답하죠.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강에 대해 가지고 50%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물리겠다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보복 조치를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유럽 연합에서 무역 협상을 미국이랑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철강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25%에서 이제 2배로 이렇게 또 늘려가지고 관세를 50%로 이렇게 또 늘린다라는 것은, 이거는 지금 이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노력을 훼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고,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우리 유럽은 보복 관세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이렇게 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캐나다 철강 노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캐나다 산업가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공격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도 신속하고 이제 단호하게 대응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펜실베니아 그 US 스틸 거기에 이제 유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니폰 스틸이 US 스틸이랑 지금 이 합병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을 이렇게 또 지키기 위해 가지고 관세를 50%로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리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. 또 이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,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제가 이 뉴스를 이제 어저께인가부터 계속 이렇게 또 올라서 이제 보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일본 이 니폰 스틸에서 US 스틸을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가 안보 문제 때문에, 이게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일본 제철에 이 미국의 US 스틸이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. 이거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때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뉴스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니폰 제철이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주당 55달러에 지금 인수를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
인수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니폰 스틸이 이 US 스틸을 인수를 하는 것을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준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US 스틸은 일본 스틸에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, 그런데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장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말장난을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했냐면은, 일본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. 아니 근데 분명히 이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주당 55달러에 산다라는 것은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인수라는 말을 빼버리고 파트너십이다 라고 말장난을 또 이렇게 또 하면서 그냥 지금 이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이렇게 또 먹으려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화제를 어디로 돌리느냐, 바로 관세로 이렇게 또 돌리고 있다. 50% 우리 내가 이제 철강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매기겠다, 2배를 이렇게 올려버리겠다,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이다. 그러니까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이렇게 또 먹는다라는 것을,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. 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,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철강 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5,000달러씩 보너스를 주겠다, 이 돈으로 다른 데로 이제 생각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지.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본이 이 US 스틸을 이렇게 또 주식을 55달러에 이렇게 또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, 인수거든요. 산다고 하더라도 US 스틸의 본사는 이 펜실베니아에 이렇게 또 머무를 것이다. 그리고 CEO와 그리고 뭐 이사들은 미국인으로 이렇게 또 구성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철강 노조들은 여전히 이렇게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이렇게 또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니폰 스틸은 예전에 무역법을 위반을 한 그런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서, 그러면서 미국 철강 산업과 그리고 일자리들을 이제 위협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이 철강 노조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,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내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건설비 그리고 이제 생산 확장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1만 개 추가 고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이렇게 또 인수를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했거든요. 그런데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해라 라는 그런 소리죠. 그냥 일본 제철이 이 US 스틸을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미국이 지금 뭐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 공화당의 원 빅 뷰티풀 빌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저소득층들에 대한 메디칼, 이 메디케어 있지 않습니까? 이 메디케어들의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삭감이 이렇게 또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장이 또 이제 MBC 미터 프레스라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또 출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여기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480만 명의 메디케이드를 이렇게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단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메디케이드 이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메디케이드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매월 최소 80시간 일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. 일을 이렇게 또 하거나 아니면은 직업훈련 아니면은 자원봉사를 꼭 해야 한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것도 안 한다고 하면은 메디케이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류 절차를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한다.
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존슨은 서류 절차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인 것이다. 옛날부터 도입이 됐어야 하는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마이크 존슨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일부 이제 공화당원들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이거는 지금 이 원빅 뷰티풀 빌에서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근로 요건이 아니라 이 월크 리포팅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것이다.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이 주 목적이 바로 수혜자를 이제 탈락을 이렇게 또 유도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. 라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 주에서도 이런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이렇게 또 분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메디케이드 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요건들은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데에는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보건 혜택들만 이제 박탈하는 데만 효과적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공화당원들이 이렇게 또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원 빅 뷰티풀 빌은 이 저소득층들의 이 메디케이드를 메디칼들을 이렇게 또 빼앗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저소득층들, 뭐 노인분들, 뭐 중산층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다. 의료보험들을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일부 공화당원들도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런 비를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제 민감한 이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디칼들이고 이 의료보험이거든요.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너무 개떡 같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게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소득층들부터 이 의료보험들을 이렇게 또 삭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제 공화당한테는 이제 쥐약이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? 이 여성분이 원래는 간호사였다고 하네요. 39살이면서 간호사였는데 그런데 이 메카닉 정비소 일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정비소 일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1년에 44만 달러나 이렇게 또 벌게 되는 그런 이 사업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.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또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여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은 원래 암 환자 전문 간호사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연봉은 대략 한 4만 달러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 깜짝 놀랐거든요.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었는데 이게 졸지아주에서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뭐 시골 지역 병원이었나? 어쨌든 간에 연봉이 4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퇴근도 굉장히 길었고 개인 생활이 좀 이제 없어가지고 불만족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업으로 2019년도에 자동차 수리를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리 경험은 전혀 없었는데 유튜브로 독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트럭을 1200달러에 이렇게 또 구매를 해가지고 60달러를 들여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수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4000달러에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부터 중고차를 이렇게 또 구매를 하고 수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판매를 이제 반복을 이렇게 또 하면서 15개월 만에 이제 간호사를 이렇게 또 그만뒀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이동식 정비사로 이제 고객의 이제 차량들을 수리를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조그만한 이 장소를 이렇게 또 임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수리점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메카닉 그 샵을 이렇게 또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틱톡에다가 자신의 이제 수리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또 늘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틱톡에서의
팔로워 수가 12만 명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9,000 스퀘어피트나 되는 정비소를 이렇게 또 임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직원들 3명을 이렇게 또 두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작년에만 순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44만 달러를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올해는 월 매출이 7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올해 연 매출 목표가 100만 달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교통수단은 모두가 필요한 것들이다. 모두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나 직원들을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또 여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또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고객의 신뢰를 이렇게 또 얻기는 어려웠는데 그런데 뭐 틱톡 같은 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더 이렇게 또 기르면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또 극복을 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보니까 이 SNS 서비스로 이 마케팅, 이 틱톡에다가 마케팅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. 요즘 들어서는 이런 이 SNS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? 틱톡이나 이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인기를 이렇게 또 끌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이렇게 또 몰리더라고요. 아니면 뭐 유튜브 이렇게 또 해가지고.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마케팅을 이 SNS 서비스로 인플루엔서들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하는 게 아닌가, 아니면 자기가 인플루엔서가 되면서 일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 홍보 효과를 이렇게 또 얻으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잘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간에 요런 미국인들도 있다. 간호사로 시골 지역인가 봐요. 시골 지역에 가서 간호사로 4만 달러, 연봉 4만 달러로 이렇게 또 일을 하다가 부업으로 이제 자동차를 조금씩 고치면서 사고 팔고 하다가 정비소를 이렇게 또 했는데 정비소가 이렇게 또 잘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잘 벌고 있는 그런 사례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